여러분, 건축의 법칙이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만약 그 법칙이 미적분과 자연이라는 전혀 새로운 언어로 다시 쓰여졌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분석은 바로 그 혁명을 이끈 건축가 그렉 린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미래를 들여다보시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라면?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건축을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상상만 해도 좀 놀랍지 않나요? 건물이 자라난다는 거요. 새로운 걸 이해하려면 일단 오래된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건축의 아름다움은 딱딱하게 정해진 완벽한 숫자들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바로 분수와 비율의 세계였죠. 네, 바로 이런 시대였던 거죠. 황금비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 완벽한 분수, 완벽한 비율, 이게 바로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조화롭고 또 모든 걸 완벽한 숫자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건축의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전환이 일어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정되고 완벽한 숫자의 세계에서 오른쪽에 유연하고 끊임없이 흐르는 듯한 형태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 도약이 바로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런 혁명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바로 수학에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새로운 건축 언어의 문을 활짝 연 두 가지 도구가 있었죠. 숫자가 어떻게 건축을 해방시켰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혁명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십진법의 등장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더 이상 2분의 1, 3분의 1 같은 분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 0.1, 0.01처럼 끝없이 쪼개지는 연속적인 값을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야말로 결정적인 한방, 바로 미적분입니다. 미적분 덕분에 건축가들은 드디어 움직임과 곡선을 아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언어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수학적인 도구들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연의 원리를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건축에 녹여냈던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이었죠. 고딕 성당 같은 건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기 보이는 이 아치와 볼트, 이게 그냥 예쁘라고 만든 장식이 아닙니다. 건물을 짓누르는 중력의 힘, 그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그대로 눈에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자체가 형태가 된 역사상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가우디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갔어요. 단순히 힘의 흐름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아예 그 힘을 디자인 도구로 써버린 거죠. 저기 보세요. 저게 바로 그 유명한 현수선 모형인데 말 그대로 중력한테 디자인을 맡긴 겁니다. 네가 알아서 가장 완벽하고 안정적인 곡선을 만들어 봐 하고 말이죠. 자연의 효율성을 건축으로 가져온 또 다른 천재 프라이어 오토도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이분은 비눗방울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비눗방울이 가장 적은 표면적으로 가장 큰 부피를 감싸는 원리,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재료로 최대의 강도를 내는 놀랍도록 가볍고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아이디어들, 고딕 건축의 심의 시각화, 가우디의 중력 실험, 프라이오토의 자연 모방, 이 모든 것들이 한 지점에서 만나 폭발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할 인물 그렉 린이 서 있습니다. 그는 수백 년에 걸친 선구자들의 영감을 현대 컴퓨터의 막강한 힘과 결합시킨 사람이죠. 그렉 린의 여정을 아주 간단히 보면요. 1990년대에 건축의 미적분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걸 개척한 선구자였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이 새로운 디지털 건축 운동의 명실상부한 리더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의 핵심 철학은 의외로 간단해요. 자연을 한번 보자는 거죠. 조개껍질처럼 단순한 유전 정보는 대칭적인 형태를 만들죠. 하지만 수많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라난 참나무는 어때요? 비대칭적이죠. 린은 바로 이 비대칭을 본 겁니다. 이건 결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진화의 증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건축 언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들어보세요. 블럽, 폴드, 스트랜드, 슈레드. 꼭 생물학 책에 나오는 용어들 같지 않나요?
그만큼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심지어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단어들이야말로 그의 건축이 얼마나 자연의 원리에 가까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제 건물로 만들어지면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바로 뉴욕 퀸즈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렉린의 철학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예요.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찍어낸 부품,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건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끊어짐 없이 부드러운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죠. 핵심적인 혁신들을 좀 짚어보면요. 첫째, 모든 요소들이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된다는 거. 둘째, 똑같은 부품은 단 하나도 없이 모든 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 제어된다는 점. 와, 이런 엄청난 복잡성을 손으로 그려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오직 강력한 디지털 소프트웨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아름다움과 구조적 논리가 하나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찾았더니 그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형태더라 이겁니다. 옛날 고딕 건축가들이나 가우디가 그토록 꿈꿨던 이상이 드디어 디지털 기술을 만나서 현실이 된 거죠. 그렉린의 방식이 대단한 건 이 모든 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조, 환경, 아름다움, 이 모든 걸 동시에 최적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태양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붕의 곡선을 계상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온 그 곡선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구조적으로도 가장 안정적인 형태더라는 거죠.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건축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건물은 더 이상 그냥 딱딱하게 서 있는 물체가 아니에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건축. 바로 이런 미래가 그의 작업을 통해 가능해진 거죠. 자, 정리해볼까요? 고대의 완벽한 비율에서 시작해서 미적분과 컴퓨터를 거치면서 건축은 마침내 자연을 닮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과연 뭘까요? 단순히 자연의 형태를 닮는 것을 넘어서서 건축은 자연으로부터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배워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